안녕하십니까. 더비영혼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단상담론에 있어서는 세 번째 시간, 전체 차시로 봐서는 11번째 차시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13페이지 45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도성 경쟁. 집단원들끼리 집단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인데, 여기 보면 집단 지도성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서 관심을 얻고자 집단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성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지도성을 나눌 여지를 보이거나 또 지위가 확립되지 못할 때 집단 내 지도성을 확보하거나 참여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집단원 간의 어떤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집단원과 집단 상담원 간에 생긴 어떤 갈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면 일본 지도성 경쟁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집단원과 또 집단 상담의 진행자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갈등 관계를 설명한 거니까 45번에 1번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집단 상담 중 피드백 제공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일단 리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 리얼에 보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집단원이 압력으로 느끼더라도 피드백을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집단 구성원이 어떤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얘기는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감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진행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이 부적절하지 못한 것이고, 그 외에 기억과 니은, 디귿은 피드백 제공할 때 매우 적절한 집단 진행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답 속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집단원들에게 한 집단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기법은, 자, 어떤 상황에서 집단 상담자가 진행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집단 상담에 처음 참여하게 된 별칭을 이렇게 쓰는 친구가 봅니다. 별은 집단액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많은 수의 집단원들이 이러한 별에게 그의 경험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상황에서 집단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네요. 별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별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별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집단원들이 자꾸만 채근하겠죠.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우리 얘기만 듣기만 하고 자기 노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만 압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별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집단 내에서. 이런 경우에 별이 탈락이 되거나 더더욱더 소심하거나 더더욱더 소극적인 참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담 진행자는 커팅 오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 제한입니다. 커팅 오프라 그래서 다른 내담자에게 좀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어떤 그 내담자가 충분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행동 제한을 하는 거죠. 다른 내담 참여자들에 대해서 행동 제한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좀 자연스럽게 그 참여에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단 상담사의 가장 바람직한 반응으로서는 바로 커팅 오프라고 하는 행동 제한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5번입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 자, 볼게요. 1번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할 때는 구조화된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중학생 정도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어떤 그런 상담에 있어서 상당히 꽤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화된 상담이라든가 비구조화된 상담이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화 상담은 일단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나 진행에 있어서 또는 상담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면 어떤 비구조화로 가게 되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집단 상담자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의 인지 정도로 가라면 구조화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내용을 미리 정하고 진행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활동지라든가 활동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놓고 약속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상담의 목표를 미리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내담자, 참여하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1번은 구조화된 집단 상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 3, 4, 5 같은 경우가 왜 틀렸냐 한번 볼까요? 2번에 보면 집단원의 수가 5명 이상이면 협동 집단 상담, 공동 집단 상담을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3번, 남자 중학생들에게는 강렬한 정서 체험이 필요하므로 12시간 이상의 마라톤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애들 죽어요. 이러면 막 몸부림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 집단 사실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중학생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4번입니다. 기능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쉬운 수준의 활동으로 3시간 연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죠. 우리가 보통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육화돼 있죠. 그야말로 이제 경험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4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5번입니다. 자발성 향상을 돕기 위해 개방 집단의 행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뭐 이게 자발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꼭 개방으로 해야 되냐 집단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없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개방적이 될 수도 있고 폐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니까 48번의 1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집단 상담에서 집단의 목표는 집단원 개인의 목표 달성과 동일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상담 내지는 1대1 상담이 나을 것이고,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상담 목표의 달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가 모이게 되면 그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내용과 개인의 목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49번의 답은 1번이 딱 나왔으니까 그대로고요. 2, 3, 4, 5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과정에서 저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5가지는 전부 저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또 지켜보는 거죠. 자기는 오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라든가 행동을 관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그 다음 리얼이 보세요. 비상적인 자기 정보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어떤 자기 노출, 자기 개방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5개는 다 저항의 한 외연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이제 마지막 단계 종결회기에 왔습니다. 그럼 종결회기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로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2번 맞는 얘기니까 2번부터 일단 제가 설명할게요. 목표 달성 점검과 학습 내용 객관하게 되어서, 일단 우리가 집단 상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세웠던 목표의 달성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또 학습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서머리하고 복귀해 보는 거죠. 1회기 때는 뭐하고 2회기 때는 뭐하고 3회기 때는 뭐하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지내온 회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소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1번처럼 미진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이제는 늦었다는 얘기죠. 미진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다시 심층적으로 다루려면 새로운 회기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3번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변화 계획을 세우기. 이것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때는 일단 상담을 끝내고 뭐죠? 다른 상담을 다시 계획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목표의 내용이 바뀌고 질이 바뀌었다면 그 상담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 상담 자체를 종결하고 새로운 계획하에 새로운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변화해야 할 행동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하기.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5번 집단 상담에 대한 기대감 말하기. 이건 뭐 상담 초기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좀 종결회기 때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점수 그저 주는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골격서 정도 한 번만 읽으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다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질 다 갖추고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단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죠? 다 갖춰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3번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을 위한 개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비행 청소년, 요즘 비행이나 마찬가지고 위기 청소년이라 그러죠. 뭐 위기 청소년이나 또는 뭐 가벼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집단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또 들어오게 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기억, 필요하다면 관찰자로서 참여하게 하여 그 집단 상담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디귿, 집단 상담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야, 우리가 일반 개별 상담도 상담에 동기가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집단 상담에 있어서도 동기를 확인시켜주고 필요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리얼, 비자발적 참여로 경험한 정서를 집단 초기에 충분히 탐색, 표현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은해 볼까요? 과거 법률 위반 사항을 탐색하게 한다. 이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그거 처벌받고 온 친구인데 또 그걸 굳이 끄집어내어서 아픈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집단 분위기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니은이 빠진 기억, 디귿, 리얼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54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 참여를 권유해야 할 청소년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말은 어떤 내담자가 개인 상담이 적합하냐, 집단 상담이 적합하냐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니은을 볼까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청소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어떤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적절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집단 상담이 맞겠죠. 그러나 자아가 와해된 청소년이나 극도로 의존적인 청소년이나 반사회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 집단에 넣으면 집단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은 뭐죠? 개별 상담 내지는 1대1 심층 상담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54번의 답은 또 니은을 뺀 기억, 디귿, 리얼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쉬운 문제니까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할 특성 및 자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이 집단 상담론을 말이죠. 집단 상담자 또는 뭐 공동 상담자에 대한 자질이나 갖춰야 될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특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개인 상담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집단 상담자의 진행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찾는 겁니다. 제가 4번 찾아볼게요. 구성원들의 비판적인 태도와 평가와 태도에 대해서 방어적이어야 된다. 이 방어적이란 말은 말이죠. 내담자가 보여주던 상담자가 보여주던 방어적이라는 단어는 별로 상담에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추겠다는 얘기죠. 피하겠다는 얘기고 회피하겠다는 얘기고 저항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그게 내담자가 되었든 상담자가 되었든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이 아니라 비방어적이면서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된다면 자기 개방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에서 리더십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리더십, 집단 상담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어떤 지도력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적절하게 어떤 집단 풍토나 집단의 응집력을 끄집어내는 상담자의 자질이 되겠는데요. 1번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괜찮겠죠? 그리고 3번 집단 상담 회기에 녹음 및 녹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차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촉진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겠고, 4번 집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권장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적정 규모의 집단 크기와 집단 목표 설정을 해놓는 것, 집단 목표, 적절한 목표 설정은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게 부담감을 덜 주면서 충분히 응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볼까요? 집단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집단 결과라기보다는 집단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죠. 우리가 집단 상담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인식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응집력, 그 다음에 라포 형성, 그 다음에 역동성, 또 활동의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소감문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상담에 있어서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집단에 있어서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56번, 2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지도력과 집단 유형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 역시 뭐 계속 이런 집단 상담의 자질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집단 상담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보기 것처럼 지도자의 성격이 허용적이며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지 않고 상담자의 리딩이나 지시 없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지도자가 집단의 과제를 부여하기를 망설이게 되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수동적이며 자신감에 결여되어 있다. 자, 이게 뭔가 좀 민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두수가 없는 거잖아요. 리딩도 없고 그냥 집단에다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것 같기도 하고, 과제 부여를 하는데도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자 내지는 상담자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 같은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방임적 집단 상담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해설에 나오는 지도자 중심 집단, 그 다음 또 내면적 통제 집단이나 외면적 통제 집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해설에 나온 것 중 여기서 보면 가장 좀 바람직한 집단의 형태는 두 번째 나오는 내면적 통제 집단, 해설에서의 두 번째예요. 이러한 내면적 집단 통제형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담자의 문제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이 집단에 올 때마다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저는 사람들 속에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이 집단에 왔는데 이 집단은 너무 다른 분들 위주로만 돌아가고 저는 여기에서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말만 듣고 있는 내담자님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내담자는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담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네 탓이다 그런 거예요. 네 탓이다.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당신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 네한테 행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집단 상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은, 문제 행동은 어떤 특정한 그 문제를 호소하는 그 내담자에 의해서 방어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번 문제는 3번입니다. 꽤나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 기술과 그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개방적 질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방적 질문이라는 게 뭐죠? 예, 아니요라는 답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죠. 아니요 또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개방적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슬픈 기분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을 좀 슬프게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개방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하는 이런 질문은 폐쇄적 질문형으로 볼 수가 있죠. 4번을 볼게요. 해석 봐봐요.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다른 친구들이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할 때 계속 달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탁 파고드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인 가설을 싹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하는 거 참 보기 좋은데 사실 이 행동이 당신의 어떤 밝혀주고 싶지 않는 또는 당신의 아픔이 되는 어떤 얘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데 지금 여기서 좀 오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접근이에요. 바로 이게 해석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해석기법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자꾸 다 건드리는 거죠. 건들면서 어떤 행동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문제도 끄집어내는 이런 기법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결짓기라든가 명료화 또는 직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뭐 2번 같은 경우 연결짓기 같은 경우에는 슬픈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네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직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5번의 직면 내용 나와 있죠. 그게 아까 민준이도 송이처럼 해서 쭉 나와서 들어볼까요 하는 얘기는 어떤 서로 연관성을 뭐한다? 연결지어주는 기법이다. 그래서 10단에서 말하는 연결짓기에 대한 기법이니까 1, 2, 3, 5번은 각자의 어떤 기법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설명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찾을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60번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표출된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집단 속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중재해야 되는데, 중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번 부적절한 공격 행동을 차단하는 거 필요하겠죠. 3번 집단의 의사소통 내용을 명료화 재진술화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갈등이나 저항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갈등과 관련된 느낌과 생각을 직접 표현하도록 한다. 그래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것을 꿍해가 있지 말고 바로 그 집단 속에 던져서 그 문제를 바로 오해 없이 풀어버리는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고, 또 5번에 보면 집단 응집력을 기반으로 갈등을 직접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 개인이 풀려고 하지 말고 집단 속에 집어넣어서 집단의 응집력, 집단 풍토, 집단의 다이나믹성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고. 2번 볼까요? 갈등 관계의 집단원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문제를 회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집단이 운영이 될 텐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서로가 직면하게 하고 대면하게 해서 그 갈등과 어떤 저항의 어떤 요인들을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 2번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자 교육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아닌 것. 자, 우리가 뭐 집단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집단 상담자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많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냐, 집단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담자는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이 돼야 되겠죠.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상담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학습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별로 어떤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판세가 좀 잘 안 되네요. 상황별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슨 추후
또는 추수관리라고 하는 이런 추학습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하고 또 집단 상담을 끝낸 내담자들이 추가적인 스스로의 교육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고려한다면은 61번에 보면 2번에 보세요. 집단 상담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건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상담 자체를 가능하면 내담자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상담자가 집단 정치를 주도하고 그야말로 좀 뭐라 할까요? 좀 전지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상담자 교육에 오히려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집단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 문제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에 보게 되면 친척 조카를 상담해준다. 이거는 라포 형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죠. 적절하지 못하고. 나가볼까요? 내담자와 전화로 상담한 내용을 배우자와 의논하게 한다. 이것도 역시 어떤 비밀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또 재밌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직업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갖지 않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업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나온 기출문제 보면 상담자가 상담 도중에 내담자로부터 사적으로 주식시장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투자 권유를 받아서 투자하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또 사회적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겠지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외국 사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어떤 상담자 내담자 간의 성적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끝나고 1년 이내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윤리 규정에다 넣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직업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5입니다. 라 볼까요? 집단 과정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반응과 역전이 주의한다.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가와 나가 틀린 거니까 맞는 얘기로 이루어진 62번 문제는 바로 5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단 상담과 관련된 세 번째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 교재 122페이지로부터 여러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